만약 당신이 아직도 60대, 70대 이런 일을 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온 세월이 꽤 많기에 한 가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그 나이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범할 때는 주로 나쁜 말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실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말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은 사람을 봐왔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한 예로 당신이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결국 그 자식의 배우자에게 칼날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신은 그런 말을 의도한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는 사실 외부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길렀지만 그 자식의 배우자는 그 가정의 절반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그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오랜 경험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부모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결혼한 자식의 가정에서 부모의 권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는 더 이상 그 가정의 법을 강요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의 자식이지만 그들도 자신만의 가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정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지혜입니다. 사실 부모가 던지는 말의 대부분은 선의에서 나오지만 그 선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그 배우자를 아끼고 돕고 싶어 하겠지만 그 조언이 때로는 무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통제 앞에서는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당신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도망치도록 만들게 됩니다. 부모가 던지는 말이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희생과 참음을 미덕으로 배웠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경계와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자식과 그 배우자에게는 종종 이해되지 않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 가정의 공기이고 그 집의 법과 같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집안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가끔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을 공유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모는 말로써 자식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종종 자식에게 부담이 되어 결국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던지는 말은 그 집안의 기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그 말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그 후로 관계가 멀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뿌리 깊은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걱정은 보통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되지만 그 걱정이 자식에게는 강압적인 감시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조언이 자식에게는 평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점차 부모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는 말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자식은 점차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그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웠으니 내 말은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식에게 부모의 권리는 말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러나는 권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에 개입하고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들은 점차 자식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는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의 법은 부모의 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법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말이 단순히 조언으로 들리지 않고 통제나 평가로 들린다면 그 관계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그 배우자에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모는 알아야, 그리고 자식은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점차 부모를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속에서 권위적인 태도가 묻어나면 자식은 그 권위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며 더 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고 결국 부모는 자식과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 그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를 말로 표현합니다. 이 기대가 자식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 그 짐을 온전히 떠안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느끼면 그들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결국 그 부담에 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던지는 말의 무게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됩니다. 그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은
그 가정의 기운을 만들어 갑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지나치게 크거나 끊임없이 평가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질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통제 속에서 점차 숨 쉴 틈을 잃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잃게 되고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던지는 말이 자식에게는 강압적이고 평가로 느껴지면 그 말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이 비판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식이 비판이라고 느끼면 그 말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점차 부모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뜻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려 들면 자식은 점차 자신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살게 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점차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더 이상 자식의 마음에 닿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대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알고 부모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며 부모의 말은 단순한 지침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관점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방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단순히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나 평가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네가 살아가는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는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의지하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려면 부모는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려는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은 종종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때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혹은 자식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부모의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개입하려 하면 자식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그들에게서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모의 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부모가 말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비교의 말입니다.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우리 때는 이런 게 당연했어. 같은 비교의 말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의 존재와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네가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은 자식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친 통제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와 같은 말은 자식을 억제하고 자식을 방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통제 속에서 자기가 숨 쉴 틈을 잃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대신 자식에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라는 질문은 자식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와 같은 말을 던지면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며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며 그것을 자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자식이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는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자식을 돕고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지지해 준다면 자식은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국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식, 특히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이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는 자식에게 과도한 간섭을 피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들의 삶에는 부모의 개입이
불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점차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지해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부모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에서 비교를 피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비교의 말을 던지면 자식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비교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내 방식이 있다. 나는 그 방식을 존중한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존중의 말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되며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하며 그 사랑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식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부모가 희생을 내세우는 순간 자식은 그 사랑을 고마움으로 받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을 자식이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던지면은 자식은 점차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통제는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식은 부모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부모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이 열려 있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항상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더욱 깊어지고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존중을 느끼고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지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관계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존중은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사랑과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존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는 한 번에 좋아지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작은 변화들을 반복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